국민의힘의 협조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예. 생각했겠죠. 비상계엄 해제를 하면 안 되었었어요. 맞아요. 국민의힘은. 맞아요. 협조하면 안 됐었어요. 어떻게든 이 시간을 끌어서 맞죠. 비상계엄 해제가 안 되는 네. 상황에서 필요하면 2차, 3차 추가로 비상계엄을 해서 맞아요. 민주진영 혹은 민주주의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습니다. 잡아가두려고 했던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바보라도 네. 내가 국회를 봉쇄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면 네. 이 계엄이라는 것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자당의 원내대표를 불러서 저녁을 먹으면서 계엄 네. 며칠 전에 네.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저는 100% 했다고 봅니다. 100% 했죠. 네, 100% 했다고 봅니다. 준비해. 400%죠, 400%. 400%. 예. 야, 안 하면 너한테 총 쏴버린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도 총 쏜다. 너 네. 머리에 총 쏴버릴 거야, 너 협조 안 하면.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랬을 것 야, 그리고 같습니다. 협조할 거지? 오케이. 자, 네가 싫어하는 사람 이름 대봐. 이것도 써줄게. 같이 쏴줄게. 예. 아니 그리고 그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20억 수수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약점 있는 사람들을 찍어서 직위원 판사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선수로 내세워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떨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출발은 추경호로 해볼까 하는데요. 추경호를 이정재 판사가 구속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 그런데 특검이 추경호의 공소장을 국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 공소장이 지금 세상에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야, 보면 볼수록 이거를 이정재 판사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구속 기각을 했을까? 디테일을 알면 알수록 이정재 대단하다. 대단해 기백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거를 기각을 했나 싶어요. 네. 자,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윤석열이가요 김용현이에게 계엄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틀 전에 12월 1일에 네. 구체적 계엄 계획을 윤석열이가 김용현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가 추경호한테 전화를 해. 알려주고 바로 전화합니다. 네. 그 전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 있거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민주당이 반국가적 행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라고 추경호가 윤석열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래, 알겠다. 이렇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죠. 끝내죠. 네. 자, 그러면 실제 추경호가 기자회견을 했을까? 실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제가 볼 때는 계엄의 정당성을 미리 확보해주는 기자회견으로 느껴집니다. 보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위력을 악용하여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 흔들기, 국정 회방 놓기를 일삼아 왔습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분풀이식 탄핵 카드를 쓰는 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입니다. 와 바람 싹 한번 잡아준 거야. 그러네. 저기서 말한 저게 계속 윤석열이 계엄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맞아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국가 기구를 향한 입법 테러. 맞지? 와 이렇게 쓱 방 깔아준 것처럼 보이죠? 네. 맞죠? 자, 그러고 나서 12월 3일이 옵니다. 네. 윤석열은 계엄 선포했죠. 그런데 추경호 일당은요, 12월 3일 밤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끌어낸 것이 맞습니다. 12월 3일 밤 11시 22분 윤석열은 추경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2분 5초간 통화를 했죠. 네. 그 공소장에 적혀있는 통화 내용 살펴봅니다. 자,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윤석열이. 이 추경호가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발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시가 내려졌고 추경호는 거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월 4일 0시 3분에 추경호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한동훈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전화 통화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한동훈이 추경호에게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추경호가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에서,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층에서 상황 정리하고 투표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거죠. 계속 내려오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한동훈이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못 내려가잖아. 꼼짝을 안 하는 거야. 본회의장에서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신동욱 의원이 한동훈을 계속 끌어내려고 합니다. 대화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두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아니 대화를 하는 아, 거예요. 대화를 하죠. 본회의장 이탈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거 직접 그렇죠. 자,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려가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결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이 이탈을 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4명 끌어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다른 사람들을 아예 진입 못하게 했던 거고 그렇죠. 장소를 옮겨서 끌어낸 건 4명이 맞는 거야. 네. 근데 또 처음 한 사실이 있는데요. 12월 4일 0시 30분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인데요.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막 들어가는 장면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 그게 12시 반. 12시 반이에요. 네. 그게 어디였냐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이었어.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데 네. 그 장면을 일단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 시끌벅적하고 난리도 아니네. 네. 근데 정책위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고 네. 계엄군이. 근데 바로 옆방에 추경호가 있었어. 그렇죠. 이거를 기각한다고? 근데 이 난리통을 그러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군인 들어온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군합발 소리가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와. 자기가 옆방에 있는데 정책위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면 예. 본능적으로 만약에 이게 계엄 상황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안전을 위해서 저 같으면 무조건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거기 있으니까.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방에 있었어. 방에 계속 있었어요.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네. 추경호는 이 계엄군이 나는 해치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편. 네. 야 그럼 검사님 이거를 기각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와. 제적 2분의 1 이상으로 계엄 해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하려면 군인도 있어야 되고 국무회의 의결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국회 해제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야 이제 약간 각을 세우고 있었고, 그리고 추경호가 국회와 연결한 유일한 통로인데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추경호를 통해서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공수사실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제적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해제가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일단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민주당이 혹은 국회가 입법 폭주를 해서 계엄을 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걸었잖아요. 그러면 계엄 해제도 사실은 국민의힘 한 명이라도 섞이면 그 명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국민의힘조차도 몇 명이 해서 계엄 해제를 시켰다고 하면 이 계엄의 어떤 정당성이 당연히 없지만 그나마 그러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처럼 해서 이거 굉장히 일리 있다. 계엄은 이제 그러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국가를 뭐 어떻게 하려는 세력이고 민주당에 맞선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려면 민주당이 접근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저 정책위장실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이 술 마실 때마다 계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하고도 이미 다 얘기가 다 됐던 것인데 그렇게 그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영장을 기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이 민주당 의원들만 있으면은 군인들이 손쉽게 싹 다 끌어내면 되는 건데. 한목에 수고하기가 좋아.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끌어내면 안 되고 얼굴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구분을 확실하게 위한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아, 본회의장은 다 민주당. 네. 다른 데는 국회. 네, 마음 놓고 끌어내 그게. 그래서 그 예결위장으로 처음에 모이라고 네,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좀 뭔가 불안했나 봐. 그래서 이제 당사로 이렇게 옮겼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찬성하는 인원수는 이름이 다 뜨거든요, 저거는. 이게 인사에 관한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을 섞여 있으면 아마 곤란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나 본회의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당사도 당사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불안하니까 원내 지도부는
원대실에 있다. 원내대표실에 있다. 여기가 제일 확실히 우리끼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했나 아니 보네. 그럼 신동욱 의원도 보면은 아니 의견을 통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엄은 해제해야죠. 예. 어떤 당에서 어떤 의견을 통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당연히 해제하려면 본회의장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을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검이 국회에 보고한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유도했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이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시간쯤 뒤인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분간 통화하면서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내란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이때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에 반대하지도 우려를 표명하지도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르기로 했다고 특검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연달아 통화하며 계엄 선포 취지를 파악하면서도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의원들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12월 4일 오전 0시 3분쯤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에 추 전 원내대표가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원내대표실인 아래층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라며 사실상 이탈을 요구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계속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자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다시 이탈을 요구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그 부근에 12월 4일 10시 45분 국회 본회의장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바로 신동욱인데요. 신동욱이 누구냐?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일을 하는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실제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 네. 그런데 국회에는 떡하니 있잖아. 계속 안에 있었어. 그런데 이 본회의장 바로 옆에 추경호는 원내대표실에 있었어. 그러니까 신동욱이가 카운팅해가지고 숫자제로 들어온 거죠. 추경호한테 보고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당시 비슷한 시각에 있었던 의원들이 신성범, 박수민, 주진우 의원 이런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다 투표에 참여했거든요. 네. 근데 신동욱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을 받는 거죠. 신동욱이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원내 수석 대변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와 소통하는 사람, 그렇죠. 함께 호흡하는 사람인 네. 거야. 근데 하필이면 바로 옆에 추경호 있었고, 네. 이 사람은 표결에 참석 안 안 했고, 했고. 근데 45분 봤더니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다시 그러면 재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윤석열이 10시 30분에 계엄 선포를 합니다. 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도 난리가 났더라고. 이번에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 텔레그램을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걸 봤더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난리가 난 거야. 야, 우리 본회의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계엄은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지도부가 빨리 나서서 이거 진화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빨리 국회 가가지고 이거 빨리 중단시켜야 됩니다. 난리 났어.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맞습니다. 추경호. 네, 전혀 얘기를 동작 안 해. 하더라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의총 장소를 고지를 하는데 5번을 바꿔. 네. 그렇죠. 계속 혼선을 줘.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0시 29분과 38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표결 시간 좀 늦춰달라고 얘기를 해. 네. 이 딱딱 맞아 떨어져.
어떡할 거예요? 나는 이제는 이 추경호 큰일 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전에 개헌 몰랐다. 개헌 발동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떡할 거야? 큰일 났어. 그럼 윤회 입장에서 돌아가 봐. 국회를 지금 해산시키는 전체 공작 과정에서 자당 의원 중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황의 정보 보고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이상하지.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다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 그러니까. 한동훈의 기회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은 지키면서 누군가에는 반드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란의 공동 정범 가운데 국힘 의원들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핵심이기 때문에 국회 해산이. 네. 근데 추경호가 가장 이제 의심스러운데 추경호조차도 단독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어떤 일군에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저 사진에 포착된 뭐 신동욱이라든지 더 있었을 거라고. 근데 19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건 국힘의원 10몇 명도 동참했다는 얘기인데 18명 동참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려 있었던 건데 네. 표면적으로 당대표 한동훈은 개헌 막아라 이거였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윤회 하명이 다 있었던 거고 계속된 소통이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냥 무작정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간에 추경호가 보인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꼴 보기 싫으면 추경호만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술 먹이고 한 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뭔가 용산에 대해서 배치되는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뒤집는 게 항상 추경호였고. 예.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냐라고 했을 때 추경호는 윤 정부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네. 관료 출신인데 경제부총리를 윤 정부에서 바로 맡았고 끝나고 나서 또 원내대표가 됐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 말씀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수준이 낮은 얘기긴 합니다만 윤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학벌을 되게 따지거든요. 올해 지가 서울대 나왔다고. 근데 추경호가 고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TK라는 이유만으로 윤의 신뢰를 산 것 같아. 여기는 믿을 만하다. 그리고 일을 시켜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더라. 그다음에 신동욱이라는 사람은 족보에 TV조선 앵커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맞았을 수 있고 이게 참 불행한 일이긴 한데 이분들이 의심을 받아도 충분할 만한 행동을 그 전에 해왔고 그 간에 출세해가는 과정에서 윤과의 관계가 남다리를 낳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본인들이 분명히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대통령하고 이렇게 명태균을 통화했어. 통해서 그때 뭐 지금 대통령실에 취업한 사람도 있듯이 그렇죠.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 받으려고 돈을 싸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지금 녹음 파일의 내용이 뭡니까? 예전에 그 조성재란 분이 대구 시의원이었어요. 네. 달성군수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20억을 주고 예. 공천원금을 주고 예. 출마를 했는데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한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요. 그건 2018년 일이니까 야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야 이번엔 한 30개 40개 40억 받아가지고 예. 일부는 뭐 추경호 쪽에 주고 예. 나머지는 우리가 가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앞뒤 내용을 잘 못 그러니까 녹취는 짧은데 네. 설명 자료가 길잖아요. 길어요. 예. 근데 말로 하면 편해요. 예. 이 조 씨가 돈이 많은데 예. 옛날에 돈 내고 안 됐는데 이번에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번에 좀 더 뜯어가지고 네. 나눠 먹자. 명태균과 이제 뭐 박재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똑같은 내용이 홍준표 그 측근님 박재기 씨의 육성으로 나왔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성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로는 2018년도에 줬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있어요. 녹음 파일에 보면 이 그 조성재 그렇죠. 조성재죠. 그 추경호가 조성재로부터 그 선거 때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주면 딴 사람이 먹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입막음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10개를 추경호한테 줘야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내용이 그 인지돼 있기 때문에 조성재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는 근데 거죠. 통상적으로 추경호는 그때 초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의심. 초선이잖아요. 근데 뭐 재산이 그게 증액이 만약에 돼서. 사실이라면 네.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20개를 받아오잖아요. 네. 혼자 못 먹습니다. 상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죠. 초선. 나눠 먹어야 돼서. 예를 들면 뭐 4선, 5선 베테랑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으나 자기도 불안한데 자기 초보 아닙니까? 신입 아닙니까? 신입이 그런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좀 뭐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홍준표 시장 측근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가져와서 나누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달성 군수라는 자리가 그 추경호 의원 지역구인가 봐요. 그럼 네. 지역구 의원이 통상 시의원들, 기초지자체 의원들 다 어떻게 보면 공천권을 사실상 갖고 있잖아요. 네. 정확히는 그 시도당에서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시도당이지만 그 기초 의원, 지자체 단체장들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눠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물론 그게 실행이 되는지 뭐 전혀 알 길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는 꽤 되는, 2016년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나눠 먹었다면 어디까지 나눠 먹었는지 이것도 진짜 의혹의. 근데 16년에 뭐 보궐로 들어온 모양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예. 18년에 또 이제 재선이 된 건데, 사실상 그래도 사실상 뭐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1.5선이네요. 그때 당시 1.5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 실명이 나왔다는 것은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그 충격적인 것이고, 물론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산 관련해서 증여받은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뭐 부정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면 다 나옵니까? 하루면 나옵니다. 하루면 나옵니다. 진짜 저한테 그 수사권 주시면 제가 한 3시간 만에 밝힐 수 있어요. 3시간 만에. 예. 3시간 만에. 그 왜냐면 계좌 영장 한번 받으면 찾아보면, 예. 예를 들면 이제 조우영 같은 애 있잖아요. 대장동 장모. 예. 얘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 그냥 차곡차곡 모아둔 현금 10억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집에 돈의 출처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것 해서 이거 뭐고 이것 집에 무슨 10억씩 갖다 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네. 검은 돈은